안녕하세요, 뽀블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을 부패시키는 음식들, 도대체 뭐가 장을 부패시킬까를 볼 건데, 근데 진짜 속상한 게 왜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공부를 하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공부하면 그렇게 너처럼 얘기하면 세상에 먹을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겠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안 좋은 거를 5번을 할 거 3번 정도만 한다든지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커서, 어쨌든 알 권리는 챙기면서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긴 하지만 불량식품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중에 기간을 조금 정해가지고 나쁜 음식들을 제한을 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워주는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삶의 질을 조금 뭐라 그럴까, 건강한 게 삶의 질이 높은 거잖아요.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장을 부패시키는 독들 47페이지부터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음식, 우리가 먹는 것들 속에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 식품 첨가물 안에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아이스크림류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 그리고 색을 만들어 주는 것들, 그리고 향을 첨가하는 것들, 보존하는 것들, 하는 기타 등등, 그리고 단맛을 내는 것들, 굉장히 식품 첨가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야채나 채소 등에 묻어나는 농약 같은 것. 농약들이 이렇게 겉에만 묻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실 안쪽에도 다 흡수가 된다라고 하죠. 그 외에도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당 지수가 높은 것들, 그리고 백설탕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들, 그리고 산화된 식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기름이 산패된 걸 일부러 먹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를 뭐라고 들었냐면 튀긴 지 조금 오래된 것들, 그리고 오래된 건어물 같은 것도 기름이 조금 산화된 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산소와 만나서 녹슨 거죠. 음식이 쉽게 생각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활성산소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활성산소가 산소가 3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둘이는 짝이 되고 둘이는 짝이 되고 둘이는 짝이 되는데 하나는 항상 짝이 없죠. 그래서 얘가 심술궂게 얄궂게 몸에서 해꾸지를 많이 하고 다니는 아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 요즘에는 우리가 마가린 잘 드시진 않지만 마가린이나 특히 뭐 패스트푸드나 비스킷 같은 거 만들 때도 들어가죠. 트랜스 지방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오메가6의 일종인데 리놀레산인데, 오메가6 같은 경우 또 몸에 없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너무 과했을 때 염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런 음식들도 우리 장을 많이 부패시킨다고 해요. 특히 부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그리고 발효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그리고 산패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장 상태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유기적인 거예요. 어쨌든 장이 부패가 되고 발효가 되고 산패가 되면 장의 기능이 엉망이 되겠죠. 이 앞에 영상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은 혈관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장이 건강하지가 않게 되면 혈액도 많이 오염이 될 거고, 혈액은 우리 몸에서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몸에 이제 약한 장기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질병의 또 원인이 되는 거죠. 장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아니면 제가 엄청 편하게 말씀드릴 건데, 영상이라서 우리 애기들은 보면 기저귀 열어가지고 변 상태를 보면서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잖아요. 성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 얘기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적의 상태는 굵고 그리고 길고 그리고 물에 뜨는 변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는 신호의 변이고, 색상은 밝고 균일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쨌든 변 상태도 반드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는요, 우리가 장 건강을 생각할 때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라든지 그리고 유산균 같은 거 많이 복용하시지만, 또 한 가지 그렇게 장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조금 기름칠 해주는 영양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에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걔가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도 기름칠 해주는 아주 예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랄, 그리고 제일 좋은 영양소 많이 드시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언급해둔 영양소 중에 코엔자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코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시황이 찾던 불로장생의 비밀이 코엔자임이래요. 35세부터는 한 40대 들어서면서 몸에서 활성화되는 코엔자임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작에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먹고 안 먹고의 컨디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주고, 근데 꼭 장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겠죠. 알면은 먹고 싶은 영양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 지금 특히 진짜 건강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핵심에는 장 건강이 있었다는 거 아시고 더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뵐게요.